자, variance of gain in image generation.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제 리얼 이미지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 주는데, 특히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또는 뭐 스케치 투 이미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컨트롤 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그런 논문들을 좀 몇 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겐 아키텍처를 우리가 좀 잠깐 리뷰해보면요. 우리가 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어드버서리얼하게 서로 그 적대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이런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리얼 월드 이미지가 이제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자,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이건 뭐 Z는 보통 노이즈를 잡죠. 그래서 가우시안이 됐던 또 뭐 유니폼에서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레이턴트가 된다. 레이턴트, 그러니까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어떤 리얼 값을 갖는 디멘전이 뭐 100개든 뭐 500개든 어떤 적당한 크기의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자, 신기하게도 이 제너레이터가 처음에는 영상이 굉장히 그 푸한 그런 영상이지만, 이것들을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통해서 리얼하고 이걸 우리가 페이크죠. 그러니까 가짜 영상을 비교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 페이크 쪽에 이제 이것을 구분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스가 이제 발생하고요. 자, 이런 로스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 업데이트 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제너레이터가 점점점 좋아지면 이것이 점점 로스가 줄어들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떻게 하면 속이느냐 하는 그런 속이는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잘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겐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트리 개념으로 잠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Z가 G를 만들어주고, 자, X를 만들었어요. X는 GZ죠. X라는 이미지는 Z로부터 어떤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자, 리얼 데이터하고 제너레이터 영상이 이 D를 통해서 페이크냐 리얼이냐를 우리가 잘 구분해내는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방법은 우리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그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이제 픽스 시킨다, 그죠? 픽스, 변하지 않게. 이건 전부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웨이트 값들이 있고, 그 웨이트가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만들면 영상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노이즈도 좋고, 어쨌든 이 두 개가 계속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로스가 나오고, 이것을 백 프로포게이션 잘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백 프로포게이션 로스를 이제 줄이도록 이거를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고정된 상태에서, 자,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쭉, 여기는 이제 학습시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돼서 제너레이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백 프로포게이션을 시킨다. 그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픽스가 돼 있고요. 제너레이터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번갈아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앞에 자료 봤듯이 이거를 뭐 n대1로 뭐 3번 하고 1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잠깐 이제 좀 모드 콜랩스라든지 또 어떻게 트레이닝 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영감 인투이션이라고 그랬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취해 보는데요. 자,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분포 함수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이것이 뭐 우리가 멀티노미얼도 있고 바이노미얼도 있고, 근데 이때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자, 제너레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이 데이터가 뭔지 몰라요. 데이터가 알면은 당연히 이제 하면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X에 대한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면, 자, 이걸 S를 만들어주는 건 누가 만들어주냐면 Z로부터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Z. 자, 유니폼하게 샘플링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GZ 함성에서
이러한 어떤 값을 갖도록. 그럼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높다는 거는 밀집도에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처음에는. 자, 이렇게 일단 그림이니까 데이터하고 PG가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 함수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구분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여기 이건 d는 x의 함수니까요. x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크기가 변할 텐데, 일단 x의 얘는 g, z는 pg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속하는 모든 x들은 리얼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증가돼서 제너레이터가 발생하면 이때는 얘는 d는 당연히 이쪽을 0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 페이크, 리얼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오실레이션적으로 언스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높고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아닌 어떤 다른 영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처음에 잘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XHZ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이제 매핑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죠.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제 수렴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수렴되냐면 일단 시간이 우선 언스테이블한 것이 이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것이 약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 확실하게 이제 얘는 제너레이터 어디에 속한 거를 얘는 D는 캐치를 한 거죠. 제너레이터 확률이 이쪽에 있고 이게 PD가 이쪽에 있다. 데이터가 이렇게 어떤 경계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감소해서 0을 가까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dx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옵티멀 밸류는 이렇게 표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p 데이터 x에 pg를 더하고 또 p 데이터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p 데이터로부터 이걸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p 데이터하고 px가 pg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는 이 두 개가 2가 되고 같으면 1이 되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죠.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D의 옵티멀 밸류는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결국 추적한다. 이렇게 쫓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점점점 이제 요 함수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요 제너레이터가 이제 잘 해서 요 D가 0이기 때문에 이걸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기가. 이 어떤 밸류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이제 제너레이터의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웨이트 값을 바꾸면 데이터에 분포하고 흡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점점 폭이 이제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집니다. 요것의 D 값이 물론 여기 값에서는 0이 가깝지만 이게 구분되는 점이 이 부분이 상당히 내려워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널 스테이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G하고 P 데이터가 같아질 때,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 밸류는 얼마나 했어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D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1과 0의 딱 중간이잖아. 1이면은 리얼이고 0이면 페이크야. 그럼 2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얼도 아니고 페이크도 아니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더 이상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unable to differentiate. 두 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그럼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완벽히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트레이닝의 단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또 D가 G와 충분한 캐퍼시티,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캐퍼시티 크다는 말은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어댑테이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어떤 포인트에 도달해서 이것이 도달하게 되면 이 볼스, 그러니까 G하고 D가 더 이상 임프로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리얼 이미지하고 유사한 페이크 형상.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가장 바람직한 제너레이터의 어떤 파이널 스테이트가 되는데, 자, 이것이 꼭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 몇 개 쓰는데요. 먼저 우리가 모드 콜랩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 콜랩스. 이건 뒤에 좀 다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이 G가 제너레이터는 그 배리어,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하지 못하다, 리미티드.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이렇게 수령하면 더 이상 이것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이제 고정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수렴되지 않는 형태를 우리가 콜랩스 형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non-convergency, 그러니까 더 이상 수렴하지 않는다. 이건 뭐 비슷한 아까 얘기랑 같은데요. 모델 파라미터들이 오실레이션 하면서 또 디스테빌라이즈 그리고 컨버지 않는다. 뭐 다 나쁜 얘기들이죠. 이것이 오실레이션 하면 안 되고 안정화돼야 되고 컨버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학습이 이제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레디언트가 diminish. 우리가 vanishing gradient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G가 만약에 더 이상 그레디언트가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학습할 수 없는 상태 되면 이제 D는 이제 성공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D가 더 이상 2분의 1에서 멈추면 G가 더 이상 바꿀 필요 없는 거죠. 성공한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G 그레디언트가 베니시 하게 되면 디미니시에서 없어지면 D는 더 이상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콜랩스가 되는 거죠. 모두 콜랩스가 이루어지면 G는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고 D는 끝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일반적인 학습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오버피팅이 생긴다는 거. G하고 D가 이 임밸런스 하게 되면 오버피팅 생겨요. 그러니까 G 네트워크와 D 네트워크의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하이퍼 파라메터에 관해서 센시티비티가 너무 높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말처럼 오실레이터가 파라메터 오실레이션 하듯이 어떤 하이퍼 파라메터 우리가 이 머신러닝에서 정하는 그런 파라메터들이 너무 민감도가 높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모드 콜랩스하고 넌 컨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한 논문들이 좀 몇 개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좋겠고요. 자, 모드 콜랩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MNIST의 경우에 이제 숫자잖아요. 10개의 멀티모달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제너레이터가 이 10개를 다 충실히 만들어내지 못해요. 다이버스 샘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특히 여기에 이제 이 첫 번째로는 10개 모드를 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좀 숫자가 애매하게 제너레이션 하지만. 그런데 잘못된 경우에 아무리 수렴시켜도 뭐 10,000번, 20,000번 증가해도 이 숫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고 전부 6으로 보이죠. 6이라는 어떤 단에 집중하게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모두 콜랩스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이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이잖아요. 멀티모달의 말은 우리가 데이터에 이것이 이렇게 10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X에 따라서 계속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가우시안포를 이렇게 따르다가 갑자기 어느 하나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럼 더 이상 G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수렴하면 결국 이 숫자만 이게 여기는 6이란 얘기죠. 6. 이것이 하나만 나타나는 모드가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로 수렴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특히 멀티모델의 경우에 그런 게 심하다. 근데 영상 자체도 멀티모델에 속하잖아요. 벡터가 무한대인 그런 X가 이제 하이 디멘셔널 그런 컴플렉스 갖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미지 경우에 이제 파셜 모드 컬렉션이라는 것 예를 이제 논문에 나온 것인데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드 컬렉션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그렇죠? 겐에서. 그래서 이 컴플리트 컬랩스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이 파셜 컬랩스는 가끔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그 영상에 이제 언더라인 컬러가 같을 경우에 똑같이 보이죠. 예를 들면은 요 영상 그리고 요 영상 이 두 개는
약간의 이제 그 페이스의 각도는 바뀌었지만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수렴이 도달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약간 색깔만 좀 바뀌고 흑백으로 여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파샤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드 컬렉션이 다양한 패턴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이 이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수렴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약간의 그 겐의 보안 사항들을 좀 설명했고요. 이제 사실은 이건 앞부분에서 했어도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이제 보완했습니다. 시간 앞에서는 1시간짜리 2개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번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본격 새로운 내용인데요. 자, 컨디셔널 겐입니다. 자, 컨디셔널 겐. 자, 우리가 뭐 시겐이라고 하다면 시겐 이름하여 시겐. 자, 그래서 이걸 컨트롤 겐이라고도 가끔 우리가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것은 조건 겐이라 보면 되고요. 자, 심플 모디피케이션. 그래서 additional information을 갖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야. 자, 모디피케이션 했는데 추가 정보를 넣어서 이 멀티모달 러닝에 더 도움을 주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그림에 이제 Z 가지고 이제 G를 만들고 페이크하고 리얼하고 이렇게 D를 통해서 리얼 페이크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C라는 어떤 클래스, 자,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그 컨디션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 D가 컨디션, 그 다음에 리얼 데이터, 페이크 데이터 세 개를 전부 이 D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컨디셔널 겐이라 이렇게 붙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처음 발표한 사람이 이제 2014년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컨디셔널 겐의 예를 이제 2016년에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Z로부터 G를 보통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멀 분포로, 가우시언 분포부터. 근데 C에다가 텍스트 트렌이라는 걸 넣었어요. 컨트롤. 정보를 넣고, 그럼 이미지가, 우리가 GZ였는데, 이제 C,Z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제 만들어주면 이 영상이 이제 C를 넣었을 경우하고 안 넣었을 경우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우리가 컨디셔널 겐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X만 가지고 스칼라 만들어서 리얼이나 이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기본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었던 안 넣었던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자, C가 제너레이터만 썼어요. 근데 이 X를 뭔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리얼이냐 페이크를 이제 했는 그걸 우리가 했다. 그러면 리얼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트레인을 넣어서 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트레인 열차를 만들어 줬는데 이 제너레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0이면 리얼리스틱 이미지를 만들어도록 학습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D에서 이 인풋 컨디션을 갖다가 전혀 무시했잖아요. 일제로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제너레이터 영상이 여기 없는 경우에 이게 지금 컨트롤에서 없는 경우에 요 영상이 트렌이라는 거를 이거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컨디셔널 겐을 하면 이 C를 이렇게 넣어서 이것에 갖고 있는 이건 이미지고요. 얘는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이 D를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스칼라 값을 리얼리스틱과 그 다음에 C와 X를 동시에 매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영상이 트레인에 적절한지 이거를 우리가 매치가 되는지를 두 개를 다 판단한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 리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치가 되는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하고 이미지 페어를 넣어서 텍스트와 이미지 페어를 넣어서 이렇게
트레인하고 리얼인 거죠. 요 리얼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값을 1이라 놓고요. 자, 만들어졌을 때, 자, 이거 이제 트레인을 넣어서 이미지가 제너레이션 됐잖아요. 예, 페이크 영상이죠. 이걸 이제 판단한 겁니다. 트레인인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판단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컨디셔널 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다른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건 텍스트고 이건 이미지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컨디션. 자, 컨디션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어떤 성질, 어트리뷰트를 갖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캣인데 이것이 비록 리얼처럼 보이지만 캣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0입니다. 이제 C라는 이 어트리뷰트하고 이미지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0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수렴하게 되면 이걸 계속 D를 하고 G를 갖다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 요게 이제 캣이 나오는 것이면 이래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얘가 점점 제너레이터가 요것에 맞게 수정하는, 요것에 맞는 텍스트에 맞는 것이 제너레이션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게인의 기본 원리였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페어와 언페어라는 것을 잠깐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학습을 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페어드 이미지하고, 여기 이제 이게 스케치 X는, Y는 리얼 이미지입니다. 구두. 여기 이제 부츠가 있고요. 부츠의 외곽, 엣지가 있고요. 자, 운동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넣어서 이것이 이제 이것이 소위 컨디션이 되는 거죠. 아까 컨디션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 리얼이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페어드 이미지를 이용한 컨디셔널 게인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사실은 이 페어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고, 저희 지루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에서, 우리가 gain이라는 것은 이 레이블을 만드는 거를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unpaired, 단지 X와 Y라는, 뒤에 나오겠지만, 요게 X에 속하는 모든 어트리뷰트하고 Y에 속한 어트리뷰트가 서로 좀 다르다. 성질이 다르든지, 뭐, 화풍이 다르든지, 스타일이 다르든지, 이럴 경우에,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페어링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 그래, 도메인. 우리가 도메인, X, 도메인, Y. 그래서 서로 다른 도메인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주고, unpaired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순서적으로 이제 페어드 경우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하고 제너레이션 하는 경우하고 언페어드 이용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경우하고 이 두 개를 이제 이어서 할 텐데요. 자, 먼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with conditional adversarial letter. 이것이 이제 이 처음에 나왔던 논문 제목입니다. 이렇게 길어요. 뭐예요? 컨디셔널한 adversarial, 그러니까 제너러티브라 쓰지 않고 그냥 conditional adversarial letter이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자, 여기 보면은 컨디셔널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에서 일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은 우리가 G하고 D겠죠.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인풋 이미지로부터 아웃풋 이미지로부터 매핑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로스 함수를 또 학습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로스 함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논문들은 로스 함수를 전부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스 함수를 잘 봐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이제 코딩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하려면, 과연 어떤 거를 로스 함수라고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화시키느냐, 이거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이걸 진정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this makes possible same generic approach that traditionally would require very different loss 함수.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그런 로스 함수를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제너레이터 갖고 있는 로스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함수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 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든지 또 뭐 아이덴티티 로스라든지 또 뭐 제너레이터 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차츰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이블 맵으로부터 포토 그림을 만들어주는 합성하는 것이 있고요. 또 엣지 맵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컬러라이징 색깔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간단한 이 논문에 나온 그런 그것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엑셀런 스케치 엣지 영상 또는 스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스케치. 사람이 이렇게 스케치 해놓으면 엣지 영상이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주죠. 이거는 제너레이팅의 페이크 형상입니다. 자, 그럴 때 이 X가 이거 똑같은 거야. 컨트롤. 이것이 이제 컨디셔널 데이터죠. 컨디셔널 C가 되는데 이 C하고 G를 자 D에다가 넣게 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게 페이크라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찾겠죠. 요거만 보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Y라는 어떤 소위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실제 영상, 요것은 두 개가 페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D가 리얼이라고 판단하도록 이걸 학습을 먼저 시켜요. 그죠? 학습된 데이터로부터 만약에 다른 제너레이션 된 것이 들어오면 얘는 페이크입니다 하고서 얘를 이제 판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것이 페어죠. 페어. X라는 스케치 엣지 영상하고 우리가 리얼 영상 두 개를 페어링을 전부 만들어 줘가지고 그림에 있는 게 그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엣지하고 그라운드 트루스, 엣지 그라운드 트루스를 전부 우리가 뭐 필요한 만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D를 학습한 다음에 일이 되도록, 그리고 나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제너레이션 된 것이 처음에 굉장히 푸하지만 점점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상 색깔이라든지 이거를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만의 그런 영상 만들어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이제 취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쭉 써놨습니다. 자, 컨디셔널 겐을 트레이는 방법. 엣지를 포토로. 그래서 페이크하고 리얼을, 여기서 이제 리얼이라는 것은 엣지하고 포토의 튜플이죠. 이렇게 두 개 페어돼가지고, 이렇게 튜플을 넣어서,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된다. 그죠. 이제, 제너레이터는 그러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다가 이제 소개해야 되겠죠. 이제 앞에 했었던 unconditional gain과 달리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풋 엣지 맵을 동시에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unconditional은 그냥 y만 넣고 우선 제너레이터만 g만 넣었는데 지금은 x 그러니까 c라고 보는 거죠. 자, 컨디션을 넣어주면서 우리가 이거를 학습시켜야 돼요.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름하여, 이제 논문에는 안 썼는데, 후에 이제 이거를 이 픽스 투 픽스라고 그랬습니다. 2018년 논문. 좀 전부터 설명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 이걸 픽스 투 픽스,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제 설명하면, 자, Z라는 레이턴트 랜덤 벡터에다가, 컨트롤. 여기에는 요것은 일종의 하나 예인데요. 어떤 건물의 창하고 어떤 뭐 테라스라고 하나요? 어떤 경계를 이렇게 문하고 만들어서 요 영상을 집어넣으면 요 영상의 빈 공간에 이제 우리가 리얼한 데이터를 이제 채우는 그런 실험입니다. 어디까지나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자기적인 만들어진 그런 실험이 될 텐데, 자, 그래서 만들어가서 우리가 학습을 시켜가면 되는데, 요게 리얼입니다. 요것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야. 진실, 그라운드 트루스. 요것이 그라운드, 요것과 얼만큼 유사하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인풋을 아웃풋으로 만들어주도록 우리 학습시켰어요. 페어링 시켰어요. 자, 여기는 뭐요? 여기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 영상하고 리얼한 아웃풋. 그러니까 세그멘트 된 영상을 넣어서 이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풋이 어떤 소위 그 항공 에어뷰예요. 그래야 지금 구글 맵에 이 스트리트 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도로와 건물을 구분해주는 이런 스트리트 맵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학습시키고 나중에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면 이런 비슷한 영상이 나오면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데이 투 나이트, 이제 낮에 찍은 영상을 밤에 찍은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 한 것처럼 엣지를 통해서 이 리얼 실사 물건을 찾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픽스 투 픽스라 그렇게 이 논문에서 이제 했고요. 자, 알겠지만 논문에 픽스 투 픽스란 말은 안 나오는데 투의 사람들이 페어드, 페어드. 자, 언페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페어드라 이름 붙인 겁니다. 논문에 페어드란 말을 안 써요. 당연히 그 당시 논문에는 이 페어드 됐다고 가정하고 지금 실험 컨트롤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존의 트레디셔널 방법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입력이죠. 그럼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이미지 넣고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이것이 제너레이션 된 것이 이제 가까워지도록. 이거는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개념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채워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해보면 어떤 다른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입력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란 로스라는 것을 가정했고요. 에란 로스를 통해서 해보게 되면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이미 다른데 이것과 똑같진 않죠. 학습시키는 과정이고 얘는 뭐야? 테스트 단계에서는 굉장히 뭐야? 느낌이 뭐예요? 굉장히 블러한 걸 알 수 있죠. 상당히 좀 몽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상의 여러 가지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블러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위 제너레이터하고 겐, 특히 컨디셔널 겐을 적용하는 경우하고 이제 비교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목적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것이 로스 함수들이 정의를 전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스 함수가 우선 컨트롤 겐에서 자, 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소위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 L이라는 거는 로스의 의미도 되고 또는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의 개념. 여기는 이 라이클리우드 함수 dxy가 지금 확률 분포에 그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게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니까 라이클리우드 함수의 GD는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에서 이것이 이제 이 일반적인 겐의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바뀐 게 뭐예요? 여기서 x하고 z 이게 추가된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d, g, z였어요. 그죠? 자, z로 임의 값으로부터 이것이 없이 컨트롤 인포메이션 없이 집어넣어서 이 전체 값을 우리가 최소화 되도록 해주는 건데, 자, 이것이 이제 이 제너레이터고,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잖아요. 여치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x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z하고 x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시키고, 요 이미지가 이 y라는 그라운드 트루스 영상하고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로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든 x, y, z 입력에 대해서 여기서 y의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제너레이션 된 이미지의 이 expected value of 이 함수 이 값이 이제 최소가 되도록, 이게 두 개가 이제 당연히 이거 똑같이 나올 수 없잖아요.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걸 최소화시킨과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 페어에 의해서 D하고 G를 다시 요 로스, 여기는 뭐 마이너스 치하면 로스 함수고, 그냥 여기서는 이제 이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가 최대가 되도록
자, 그래서 이것의 오브젝티브 함수는 argmin max 이렇게 해주는. 네. 자,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요 값을 갖다가 최소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제너레이터는 자, g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예. 예.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픽스 투 픽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나오는 스칼라 값에 의해서 이 제너레이터가 이제 계속해서 이 값이 얼만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주 리얼한,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르면은 그냥 리얼에 가까우면 사람이 보기에 아 저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해본 실험 결과입니다. 자, 인풋에 자,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영상이고요. 이 두 개는 방금 한 그런 건물의 영상인데요. 자,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야. 여기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변환해 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 이게 나오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에란 로스만 사용할 경우에, 그래서 컨트롤 인포메이션 없이 할 경우에 여기에는 요 값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블러하죠. 그러니까 몽롱해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해상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자,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됐죠. 블러하고. 자, 이거 이제 앞에 했던 그림이 한 번 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겐과 이걸 에란 플러스 시겐. 그러니까 좀 전에 한 건 뭐예요? 요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 두 개의 로스 함수와 요 두 개의 이제 디퍼런스와 또 GDA에서 서로 생기는 이러한 adversarial log likelihood 함수의 maximize 또는 minimize, 이거에 생기는, 자, 먼저 그 에란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요 그림하고 그라운드 트루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한 것이 물론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여기 사람들이 좀 나타나죠. 여기 세그멘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당한 이거보다 이것과 유사한 형태가 얻어지는데 그라운드 트루스는 다르지만 상당히 디테일한 정말 뭐 어떤 건물이 진짜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C겐만 해도 되는데 에란 로스를 추가할 경우에, 자, 두 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눈으로. 자,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D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라운드 트루스 이거하고 이거. 자, 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여기 건물 뒤도 훨씬 더 이거 비해서는 더 좀 잘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입력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약간 반영한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요. 여기에는 이 테라스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 부분이 좀 바뀌었죠. 여기 있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들의 영향을 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터가 훨씬 내추럴한 리얼에 가까운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픽스 투 픽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은 이제 2016년에 나온 Generative Adversarial Text to Image. 자, 여기 텍스트를 이미지로 합성하는, 여기 있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This small bird has a pink breast and crown and black primaries and secondari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6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지가 서로 이것을 잘 나타내는지, 물론 학습이 중요하죠. 학습을 잘 해가지고 컨디셔널 겐을 사용해서 이와같이 아주 복잡한 댄스한 텍스트를 여기다 반영한다, 그런 얘기죠. 자, 상당히 한번 하나 읽어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필요한 사람은 관심 있는 논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시리즈로, 제너레이터에는 당연히 여기에는 노멀, 어떤 일반적인 노멀 벡터인데 일부를 여기에 있는 이 값으로부터 얻어지는 벡터를 만들어서 이 벡터를 합성한 다음에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 줬어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영상으로부터
다시 똑같은 이제 두 개의 텍스트를 같이 넣었죠. 학습 상태에서.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우리가 이 컨디션 값을 이제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그 필요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상을 이제 이 dcost 함수, 그러니까 로스 함수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리얼 이미지하고 라이트 텍스트를 이제 먼저 우리가 이 학습할 때 알려주고요. 또 네거티브도 필요합니다. 네거티브는 리얼 이미지인데 이 텍스트가 전혀 다른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페이크 영상인데 올바른 텍스트. 이것이 이제 네거티브 이젠플이죠. 이렇게 두 개의 페어를 해가지고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자, 이것이 페이크가 되고 리얼이 되고 그럴 때 텍스트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포지티브 이젠플과 네거티브 이젠플을 다 활용해서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다가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논문하고 이 코드를 이제 찾아봐서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이제 페어 데이터를 이용한 페어드 이미지, 엣지하고 포토 또는 뭐 세그멘테이션 데이터하고 이미지 또는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페어링 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페어가 안 된 경우에 언페어드 된 제너레이션 사실은 우리가 더 원하는 거예요. 이쪽 논문들이 요즘에 더 최근에 활발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페어드 된 데이터가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자, X라는 도메인, 아까 도메인이라는 얘기했죠. 페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메인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리얼 영상 어떤 뭐 이렇게 강을 배가 떠 있는 영상인데 자, 이것에서 아주 몽롱하고 어떤 화풍 그림처럼 그리는 어떤 스타일이 되어 있는 그런 트랜스퍼를 우리가 하고 싶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페어 데이터 이 두 개가 페어된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제너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도메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원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하나의 도메인에서 another 도메인으로 바꾸는 이러한 그 스타일 트랜스퍼링을 우리가 해주고 싶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게 간단한 이제 매일 사람의 남자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로 바꾼다든지 어떤 텍스트를 여러 같은 텍스트를 뭐 인볼트 시킨다든지 이러한 그런 어떤 이게 도메인 X에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학습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남자 목소리가 내용 콘텐츠는 안 바뀌고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바뀌는 자, 이러한 실험을 이제 우리 이 언컨디셔널, 언페어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느냐? 자, 먼저 자, 이게 도메인 X에서 도메인 Y로 바꾸는 제너레이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GXY 또는 뭐 그냥 약해서 GXY로 합니다. 자, GXY, X에서 Y로 바꿔주는. 그럼 이게 도메인 Y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도메인 Y예요. 자, 어떤 차이겠습니까? 도메인 X는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고요. 도메인 Y는 그림이죠. 자, 그거는 이제 이걸 그린 사람이 이제 뭐 있겠죠. 뭐 이걸 그린 사람이 모네든지 뭐 피카소든지 어떤 화풍이라고 그럴 때, 자, 그러면은 요 영상이 만들어진 영상이 요 도메인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DY를 만들 수 있다. 인풋 이미지가 도메인 Y하고 과연 같은 양어치는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두 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컨디션 없이 할 수 있다면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학습해보면 여기에는 어떤 영상을 우리가 이제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개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계없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의 도메인에서 이 두 개가 여기 로스 함수가 결국 최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요. 또는 이게 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인풋하고 이것이 우리 원하는 거 아니죠. 원하는 건 아까 했던 어떤 요것과 유사한 요것의 화풍만 우리가 이제 가져오고 싶은 건데 영상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 개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이렉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퀘스천어블하다. 과연 가능한지
우리가 많은 의문점을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이 시밀러 도메인으로 바꾸되 그림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일단 네트워크를 갖다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The simpler generator makes the input and output more closely related.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좀 더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18년에 이거를 이제 다뤘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이제 이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X로부터 엔코딩을 시켜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피처를 찾는 거죠. 피처.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피처가 뭐냐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엔코드 시켜서 F 함수를 통해서 일단 fx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제너레이션 시켰어요. 제너레이션 시켰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엔코더 네트워크 이 두 개가 서로 같도록 프리트레인 돼서 같도록 하면 이것이 이제 이 G 어떤 X가 되겠죠. 그럼 이것에 F에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쓰면 요 함수, 요것의 피처하고 요 피처가 어떻게 하면 가까운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요 영상이 갖고 있는 컨텐츠만 지금 F가 의미하는 거잖아. 컨텐츠,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뭐, 배가 있고, 이것은 뭐,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게 사람 얼굴로 생각하면 쉬운데, 이건 어떤 피처가 있을까요? 자, 사람 얼굴을 우리가 만약에 다시 이제 우리 가정하자면, 사람 얼굴 속에는 뭐, 스마일, 또는 뭐, 어떤 뭐, 머리카락, 색깔, 또는 뭐, 이 등등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그런 어트리뷰트들을 갖게 되는 그것이 나타나는데, 이 어트리뷰트들을 유사하게, 클로스하게 만들어주면 이 영상이 아주 엉뚱한 영상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죠? 이 영상은. 자, 그것이 이제 개념입니다. 그리고 DY는 똑같아요. 인풋 영상하고 여기에 들어간 입력은 이것들의 같은. 이것이 갖고 있는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이 영상 두 개를 비교하면 얘 두 개 영상 유사하면서 어트리뷰트가 유사하면서 원하는 어떤 화풍 변화가 있도록 기대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소위 이 도메인 트랜스포 네트워크의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도메인 트랜스포 네트워크의 이제 약자가 DTN인데요. 이제 2017년에 발표된 겁니다. 상당한 이제 임팩트가 있었고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논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오니까 이제 논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관심 있는 사람 찾아서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좀 전에 했던 베이스라인을 여기다 이제 사람으로 이제 대입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지죠. 그런 것을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화풍,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어떤 뭐라 그래, 만화적인, 카툰적인, 뭐 이게 이모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일본 말이기 때문에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이 어떤 그 이모티콘, 이모지, 일본에요. 자, 이것이 만들어지고 싶다.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어떤 원래 실제 그린 영상과 유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것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제너레이터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서로 어드버서리얼하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좀 전에 들어서 요 영상이 그냥 해주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어떤 피처 도메인을 바꿔요. X라는 영상을 F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이제 피처 도메인에서 제너레이션 된 것에 피처 도메인하고 이것이 같도록 얼만큼 유지가 되는지, 일관성 유지되는지 이 두 개를 유지가 되도록 하면서 이걸 최소화시키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이 좀 전에 했던 영상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면 했겠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됐어요.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시켰냐면, 자, 여기 제너레이터에는 이렇게 큰 블록을 놓고 이 안에는 엔코더, 디코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토 엔코더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요것에 갖고 있는 요것이 갖고 있는 소위 이 레이턴 벡터 또는 어떤 어트리뷰트 속성들. 얼굴이면 속성이 뭐 뻔하거든요. 머리 색깔, 그 다음에 기울기, 로테이션, 또는 뭐 페이스의 색깔,
또는 표정 이런 것들이 전부 fx 값에 반영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는 원래의 리얼한 영상을 넣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요게 리얼이 아니고 실제로 원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도메인 S라고 가정하고요. 도메인 S, 이걸 도메인 T라고 트랜스포즈를 가정하면 이 소스 도메인에서 값은 리얼 영상인데요. 이 T에서는 전부 뭐예요? 이모지, 우리가 어떤 만화적인 이런 거라 생각하면, 자, 만화된 영상을 입력해 넣었을 경우에 이때에 제너레이터를 하더라도 이 만화적 영상이 얻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야. 이걸 추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 2, 3를 만드는데, 여기 보게 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자, GFX가 뭐예요? 요 제너레이터잖아요. 자, FX를 하고 G를 시켜준 것이 D1. 여기 S에 속할 때, S라는 건 이거거든요. S. 이것이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요렇게 이거 D1이에요. 요것의 그 맥시마이즈, 요것이 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요런 영상에 대해서 최대가 되도록, 또는 마이너스는 이건 로스죠, 로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라이클리드 함수고, 이건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로라빌리티는 로스 함수라고 한다 그랬죠. 요 첫 번째가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로스 함수고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요거죠. T 도메인에서 얻어진 영상이 제너레이터하고, 그러니까 엔코더, 디코더를 통했을 때 그것의 D가 요 라인이 최소가 되도록 해주는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요것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T 도메인의 그 데이터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D3. 요 세 개의 D3 전부 다 합한 것이 최소화 되도록, 미니마이즈 되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이 D에 관한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제너레이터에 대한 로스 함수는, 이거는 요 두 개 있죠. 하나는 S 도메인에서, 아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D를 속이는 것처럼, 제너레이터는 요 값을 갖다가 최소, 그러니까 요게 expectation value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죠. D의 값을 속이는 거야. D를 속여서 요 값이 1에 가깝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T 도메인에서 요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두 개를 전부 다 공이. 사실은 요거는 없어도 돼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럴 경우에는 이거 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넣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LD, Lgen, 제너레이터. 왜 갱이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Lgen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이 두 개의 간단한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함수고요. 자, 또 하나. 이미지 픽셀 베이스에서, 또는 피처 베이스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R 콘스탄트가 뭐냐면 피처잖아요. 요 피처 만들어준 거잖아요. 피처의 디퍼런스를 갖다 추가한 것이고, 우리가 요 좀 앞에 가보면, 그치, 여기서 에란 로스 있었잖아요. 에란. 이게 뭐야? 이거 만들어진 영상. 요 그라운드 로스와 비교한 것처럼, 자, 여기서도, 자, L consistency. 이 consistency는 뭐냐면, 요거는 요 피처 레벨. 여기에 있는, fx하고 gfx의 피처 레벨에서 디스턴스가 최소화되도록.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 로스 함수. 여기서 f 함수, 요것의 x에 대한 f 함수 값하고, 제너레이트 된 영상의 f 값이 이것이 얼마큼 유사하냐. 그러니까 얼굴이 돼야 되잖아,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갖고 있는 그 어트리뷰트가 유지가 되도록 해준다는 개념이 이 L 콘스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LTID는 뭐냐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요것에, 요 영상하고 요 영상이, 이렇게 자기 자신, 우리가 이제 이 S 도메인하고 T 도메인이 똑같을 경우에, 그래서 같아야 되잖아요. 그 같은, 이것이 X하고 제너레이션 시킨 것에 대한 것이, 이 제너레이터가 되더라도 이 두 개의 픽셀 레벨에서 값이 같은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최소화 되도록, 그러니까 로스 함수가 1, 2, 3, 4가 되는 거죠. 4개의 로스 함수를 전부 최소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목적을 갖는 것이 이제 DT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얘를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자, 리얼 페이스가 이모지 페이스로, 요게 리얼, 요게 이제 곳에 대한 이모지. 다음에 리얼, 이모지. 네,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거, 안경까지 잘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SVHN이라고 스트리트 뷰 하우스 넘버를 우리가 찍어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끄져냅니다. 네. 여기 1, 여기 L하죠. 네, 1, 4가운데 이렇게 해주는 이런 도메인, 그러니까 스트리트 뷰 하우스 넘버하고 MNIST 넘버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DTN이라 이렇게 해요. 2017년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겐입니다. 사이클겐. 자, 사이클겐은 이제 훨씬 이제 좀 뭐랄까 임팩트가 컸어요. 그래서 사이클겐은 많은 그 설명과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DTN보다 훨씬 더 좀 더 심플하면서 임팩트가 큰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npair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이미 unpaired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이클겐이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자, 겐 모델을 프레젠트 한다. 그죠? 소스 도메인 A로부터 타겟 도메인 B. 자, 아까 도메인 S에서부터 도메인 T로 바꾼다. 똑같은 얘기죠. 타겟, 소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도메인이 바뀌는, 자, 페어드 데이터 세트가 없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이 설명했어요. 자, 페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네가 그린 그림하고 실제 그린 그림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포토에서 모네로 갈 수 있지만 모네에서 포토만 썼어요. 이게 중요한 거. 서로 사이클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토가 모네. 여기서 특히 충격적인 것이 이 얼룩말 지브라가 홀스로 바꿔요. 홀스에서 지브라, 이렇게 말이. 요렇게 배경도 안 바뀌고 다 그대로인데 요거만 말이 바뀌어요. 굉장히 관심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썸머에서 윈터, 또 윈터에서 서머, 이렇게. 이것이 포토그래프인데 모네, 방고, 고잔, 세잔, 그 다음에 뭐 기호, 뭐 사람, 이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풍 변화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사이클겐입니다. 자, 이 영상에 이제 간단한 애니메이티드 영상인데 뭐 인터넷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겐의 말이 지브라로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한 장 한 장이 전부 바뀔 수 있는 리얼타임적인 영상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블록을 잘 보세요. X라는 어떤 뭐 소스가 됐던 이 소스 타겟 서로 우리가 체인지업을 해요. 왜? 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소스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X로부터 변환된 Y를 만들어주고, 이때 Y에 관한 우리가 소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Y에서부터 F를, 그러니까 X로 보내주는 어떤 제너레이터, 이거 제너레이터죠. X에서 Y 보내는 XY 제너레이터. 얘는 뭐예요? 이거는 제너레이터 Y to X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변환되는 그런 어떤 인터체인저블한 그런 블록도가 이제 사이클, 그러니까 순환한다. 사이클이, 그래서 사이클에 그런 이름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사이클겐의 이제 이 논문인 2017년에 사람이 쓴 건데, 자, X가 이제 소스입니다. 제너레이션 시켜서 Y를 만들어주고, Y를 다시 F를 통해서 X 다시 만들면, 자, 로스가 이제 정의되는데, 로스 뭐냐면,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라 그래서 X에서부터 Y를 만들어주고, Y에서 X로 갔잖아요. 이 두 개가 얼만큼 유사한지. 그러니까 이게 픽셀 베이스에서겠죠. X는 픽셀이고, X도 픽셀이니까, 두 개의 픽셀 투 픽셀 디퍼런스를 이 로스 함수로 정의해서 최소가 되도록. 자, 그 다음에 Y로부터 출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Y에서 F를 통해서 X를 만들어주고 G를 만들어줄 때, 자, FI, G가 되면 I 해트가 되는 거죠. 여기는 X를 G로 해주고 F를 해주게 되면
이건 서로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로 y로 갔는데 얘는 이게 맞나요? x에서 y, y로 가고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x로 가고 x에서 다시 y로 갔을 때 이 두 개의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가 이제 정의되고 최소화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그림에 우리가 아까 그림 이걸 어떻게 사이클 겐을 만들어주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어떤 이 리얼 영상을 어떤 Y 도메인을 바꿨어요. 아까 그 도메인 트랜스퍼 네트워크라고 해서 설명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원하는 건데 도메인 Y의 값이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Y 도메인의 값이. 자,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불확실하다 그랬죠. 이게 영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여기 만들어진 Y가 있잖아요. 이 Y로부터 우리가 다른 제너레이터를 하나 설계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G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F가 되는 거죠. 그죠? Another generator. 자, Y 햇로부터 요거를 만들어준 데가 X햇라고 볼게요. X햇. 이름을 X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요 영상하고 원래 영상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클로즈가 되도록. 그러면 당연히 이 만드는 영상에 대한 걱정은 덜 하겠죠. 왜 그래요? 이 제너레이터 두 개를 통과를 했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키려면 당연히 중간에 어떤 이것과 전혀 엉뚱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곳의 속성만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제너레이션 시킬 뿐이지 실제로는 이 사이클적으로 x에서 y로 y에서 x로 바꾼 영상에 두 개 비교하면서 이 로스 함수를 소위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자, 뭘 사이클? 우리가 컨시스턴시라고 했어. 사이클 컨시. 자, 우리가 앞에 그 D10에서 컨시스턴시라는 거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픽셀 레벨에서 이것을 최소화되도록.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어떤 영상이 이제 반대로 화풍이 지금 이 화풍이에요. 그림이에요. 이것을 YX를 통해서 지금 리얼로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요. 이 두 개 같은 페어예요. 같은 것을 해주면 이 영상이 얻어질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이 디스크를 통해서 해주는데 이것이 그대로 요거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이것에 X, Y를 바꿔주는 이 리얼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 거잖아요. X라는 도메인에서 X 도메인에서 리얼이고 Y 도메인은 어떤 화풍이 변한 스타일 트랜스퍼 된 거니까 그것이 리얼 영상인데 얘를 X, Y로 바꾼 다음에 이거 똑같은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얻어질 수 있다는 거는 이 두 개가 소위 컨시스턴스 하도록 유지가 되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X에서부터 Y로 X-로 이거는 Y로부터 X-로 Y-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번갈아서 취하는 이런 방식이 저희 사이클견의 순환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2017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놀랍게도 놀랍다기보다는 똑같은 논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 김택수라는 사람이 이 사이클견보다 좀 먼저 했어요. 먼저 만들었는데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게 제목은 디스코겐인데 이거 디스코겐의 유래는 디스커버 크로스 도메인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크로스 도메인 간의 릴레이션을 발견한다. 디스크고 이렇게 됐어. 크로스 도메인. 그래서 디스코 도메인이라고 디스코겐이라고 썼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아까 유사하니까 그냥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A 그림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겐입니다. 자, XA로부터 A라는 영상을 AB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제너레이터죠. 뭐 엔코더, 디코더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엔코더 시켰고 디코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AB라는 뭐 XB라고 해도 좋은데 여기 XB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트리뷰트를 갖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XAB.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디스토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로스 함수가 정의되고 여기 있는 제너레이터하고 되게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해서 이건 뭐야? 이건 이게서 블론드죠. 예, 이 금발인데 이거를 흑색 갖는 것을 갖도록 만들어주죠. 이거는 어렵죠. 이게 그림은 그렇지만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리컨스트럭트 로스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 디스코겐에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A로부터 B를 만들어주고 다시 B에서 A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최소화되도록 하면 그리고 얘를 이거로 만들어줘요. 어때요? 그래서 사이클겐의 한 위에 파트랑 똑같잖아요. 사이클겐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주고 다시 원래 명상 만들어 두 개 디스턴스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GXY, GYX 디스턴스. 자,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이거를 패러럴리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A로부터 AB, ABA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ABA라고. 예. 이건 이제 저자의 이제 아까 앞에서는 XZ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XAB예요. 예. XA하고 두 개 디스턴스가 여기 이제 로스 함수가 최소가 되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얘는 어떤 XB로부터 바로 이렇게 했잖아요. 요 영상하고 요 영상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은 이 XB로부터 BA를 만들어주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리버스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영상과 같은 속성을 가질 거로 예상되는 어떤 얼굴 이미지를 만들어서 BAB 만들고 요 두 개가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동시에 여기 있는 영상을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영상하고 인풋 영상을 비교하고 제너레이션 영상하고 인풋 영상 두 개를 크로스해서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인풋과 제너레이션 이렇게 비교해서 요 로스 함수를 디스크리미네이터로서 우리가 최소화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거의 같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네. 자, 차이점이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여기에는 요 영상이 제너레이션 된 거죠. 그럼 여기에는 스컬 영상 노란 비교했어요. 네, 여기에는 X랑 비교하죠. 네. 그러니까 사이클겐의 개념하고 디스코 개념이 똑같은데 누가 먼저 썼어요? 디스코겐이 먼저 썼어요. 단지 제너레이션인데 퍼블리시된 게 달랐죠. 그리고 국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고 아까 중국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이 사실 통합시킨데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디스코겐 실험에는 여기서 이쪽은 똑같습니다. 이쪽은 얼굴을 성을 바꿨어요. 남자를 여자로 이렇게 바꾸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되게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금발, 흑발 이런 거는 어트리뷰트 성에 따라서 했는데 헤어 컬러 바뀌어졌죠. 이것은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쳤어요. 근데 이 디스코겐에서 하는 실험이 뭐냐면 여기서 놀랍게도 이런 걸 했어요. 인풋에 가방을 넣었어요. 이것이 이제 도메인 A죠. 그러면 도메인 B에는 이것과 비슷한 어트리뷰트를 갖는 색상이나 패턴을 가지고 뭐 만들었냐면 핸드백을 구두를 만들었어요. 인풋은 핸드백인데 구두. 이거는 그 어트리뷰트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트리뷰트를 갖게 하면서 뭘 바꾸는 거야? 이 태스크가 바뀌는 거죠. 여기 가방. 전체 가방이고 구두잖아요. 요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신발이죠. 슈. 요거는 핸드백이죠. 서로 반대죠. 이렇게 바꾸고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겐에서는 하지 않은 실험인데 아마 될 건데 일단은 이 좀 다른 그런 어프로치 생각을 한 거죠. 어느 게 좀 더 폭이 넓었냐? 바로 좀 디스크겐이 좀 더 득점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스타일 트랜스퍼에 좀 초점 맞췄다면 얘는 어떤 다양한 어떤 물체의 변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코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는데 뭐 조금 쉽다 그래요. 디스코겐 코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AC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가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자, AC겐은 우리가 이게 겐에서 컨트롤 겐인데 컨트롤 겐의 이 C가
이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라는 게 뭐 1, 2, 3, 4, 5, 7, 8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새 종류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이 컨트롤 겐의 의미가 이렇게 G하고 리얼에서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특징이. 그다음 얘는 두 개로 나눠져요. 클래시파이어 두 개가 있는 거죠. 리얼 페이크만 했는데 지금 클래스가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해주는 이러한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source class, 이건 source class 이렇게 나눠지는 이 옥스겐, AC-겐인데,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두 개를 맥시멈, 이게 잘 보세요. LS하고 LC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그 likelihood 함수인데요. 이거 맥시멈 시키는 거잖아요. 자, D는 일단은 이 likelihood 함수, 리얼인데 리얼로 하는 거나 또는 fake인데 fake 하는, 요거를 높이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잘 구분하는 거니까. 이거를 맥시마 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클래스, XL인데 실제 클래스, XP인데 실제 클래스를 잘 맞추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원하는 거고요. 자, 제너레이터는 어떤 겁니까? 제너레이터는 요 LS가 특히 이제 속이는 거잖아. LS가 이게 최소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리얼인데 S 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자, 페이크면은 이걸 리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제너레이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값을 최소화되도록 해주면 이제 G가 학습이 되는 거죠. 자, C는 똑같고요. C는 맥시멈 시키면 되고요. 이거는 뭐 제너레이터나 그 페이크나 리얼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실험 결과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서로 다른 거고요. 이것이 1, 2, 3, 4, 5, 7, 8. 그래서 레이턴트 벡터가 여기 보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인터폴레이션 해서 이곳의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밑에 있는 바텀에서는 여기에는 이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클래스를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자, 다 리얼이고 페이크 형상인데 다 다른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옥스겐이죠. 그래서 이 클래스, 아까 C가 이제 train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텍스였고요. 지금은 클래스 1, 2, 3, 4 이렇게 몇 개를 나눠서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런 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겐이 있는데요. 이 스타겐도 굉장히 재밌는 겐인데, 여기 있는 최윤재라는 한국 찾아보면 블로그도 있고 또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굉장히 이 박사학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활약했는데, 이 사람이 멀티 도메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스타겐, 이 형태가 별 형태 또는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만들어주는 형태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메인 A, 도메인 B, 도메인 X, 도메인 Y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컨버트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멀티플 도메인에서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타겐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크로스 도메인 만들어주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인풋이 이렇게 있어요. 인풋 한 개가 있어요. 요 얼굴이 이렇게 바꾸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 색깔, 성,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좀 얼굴의 피부 톤, 그다음에 또 입술, 이제 angry, happy, fearful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해서 서로 다른 이 도메인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겐에 이제 D하고 GD가 어떻게 크로스해서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이해 좀 길게 설명하면 좀 좋은데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자, D는 기본적으로 이 리얼과 페이크를 넣었을 때 리얼이냐 페이크를 측정하는 당연한데 여기에 도메인을 클래시파이 하도록 했어요. 도메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는 요런 것들이 도메인이죠. 도메인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제너레이터를 쪽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자, 맨 처음에 이 인풋 영상하고 내가 원하는 타겟 도메인을 같이 넣어줍니다. 여기 C예요. 이건 이제 AC겐에서 똑같은 개념. AC겐에서 그랬잖아요. AC겐에서 인풋 영상에다가 타겟 도메인 클래스를 1, 2, 3 나누는 거잖아요. 요것에 값을 집어넣고요. 제너레이션시켜서
영상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오리지널 도메인에 돌려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영상에 갖고 있는 도메인하고 얘가 원하는 타겟 도메인하고를 서로 크로스해줘요. 그럼 이 영상이 얻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타겟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다시 돌렸기 때문에 이 리컨스트럭션 이미지하고 인풋 이미지가 서로 유사하게 되겠죠. 오리지널 돌렸기 때문에 이곳에 디스턴스, 이곳에 이제 그 로스 함수를 가지고 이 제너레이터를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이것이 A에서부터 B로, B에서부터 C로 가는데 여기에서 요 도메인의 이 A 타겟 도메인은 이걸 다 말합니다. 요게 타겟 도메인 A 1, 2, 3, 4가 되는 거죠. 이건 5, 6, 7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을 전부 정의를 하고 이것은 이제 원합 벡터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원합 벡터로 만들어서 이거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너레이터 말고 요거를 또 해야 되잖아. 페이크 형사의 리얼인지를 알기 위해서 페이크 넣어서 이것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또 도메인이 과연 잘 나오는지 요거를 우리가 클래시파이 해주면은 이것이 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BCD를 같이 해서 우리가 스타겐을 구성했어요. 자, 예를 들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슬랩 A가 뭐냐면 아까 말한 성별이라든지 요걸 말합니다. 이게 블랙, 블론드, 브라운, 메일, 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RAFD 레이블은 angry, fearful, happy, sad, disgust. 그 다음에 마스크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도메인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있는 거죠. 자, 크로스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원합 벡터를 통해서 0, 0, 1, 0, 1. 그러니까 실랩인데 요게 다 0, 0, 1, 0, 1이야. 그러면은 이게 뭐야? 요것이 지금 요 리얼 이미지하고 페이크 영상인데 이거를 넣었어요. 그러면 요거랑 비교하는 거죠. 0, 0, 1, 0. 0, 0, 1, 0은 뭐야? 이 브라운이고 0이죠. 그러니까 요 리얼 영상에 갖고 있는 속성과 이것이 페이크 영상에 갖고 있는 속성이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럼 이거 리얼을 판단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셀럽 A가 갖고 있는 레이블이 이것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네. 여기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제너레이터하고 아까 했던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 자, 요게 지금 뭐야? 100, 11. 요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거 사용하는 셀럽 A를 사용하는데 요게 지금 타겟이죠. 타겟. 내가 원하는 도메인을 정했어요. 10011. 10011. 뭐예요? 블랙이며, 그 다음에 메일이며, 그러니까 남자고 젊은 사람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요 영상 여자 그림이에요. 여기 여자라요. 여자를, 머리 색깔을 블랙으로 만들고, 남자로 젊게 만들어라. 제너레이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 영상이 페이크 영상이죠. 자, 상당히 남자 같고 블랙이잖아요. 이걸 이제 페이크를 넣었어. 디스크리미네이터 넣어서. 자, 디스크리미네이터 넣고, 이것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과연 이 타겟하고 맞는지, 리얼인지를 검증합니다. 아니면은, D를 갖다가 이제, 낮추죠. 높으면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제너레이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거 G, 이제 A, B고요. 자, 여기 있는 아웃풋 만들어진 영상을 이제 원래 도메인을 바꿔야 되겠죠. 오리지널 도메인이 뭐야? 여기 영상은 00, 00, 101. 뭐야? 이 사람 원래는 이 브라운이고 또 메일이 아니고 여자였잖아요. 그죠? 요 영상은 브라운형 머리에다가 이 피메일이었어요. 자, 맞죠? 이거로 바꾸는 거야. 제너레이터가 이게 GPA입니다. 요 영상은 요게 맞게끔 잘 생성이 되면 요 영상하고 두 영상이 서로 이제 굉장히 클로즈 가깝겠죠. 요거 이제 디스턴스 이거를 로스 함수를 정의해서 이렇게 GAB하고 GPA를 이렇게 서로 이제 학습시키고 또 D를 같이 그러니까 G하고 D를 번갈아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만 바꾸면 돼요? 요 원합 벡터만 바꾸면 돼요. 원합 벡터 여기에 원하는 값들 얼마든지 서로 크로스해서 여기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이럴 때 1111이면 될 수는 없죠. 블랙이면 요 세 개는 서로 다른 거고요. 요 0을 A를 넣었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앵글이 요거는 RFID 레벨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세트 이름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것을 갖다 바꿔주게 됩니다. 바꾸면 돼요. 여기다가 angry 10000, 그 다음에 fearful 01 2000.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합 벡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셀럽 A 요 그림, 요건 RFAD가 납니다. RFAD. 요것은 angry. 요것이 두 영상이 리얼 angry 좀 화냈죠. 근데 페이크 영상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화를 내는 정도를 리얼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것이 타겟이죠. 요건 아니고 요거죠. 1. 해피. 요게 이제 요 얼굴을 해피한 영상을 바꾼 거야. 페이크. 그 페이크 영상, 해피한 영상을 다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앵그리 영상을 원래로 돌려주죠. 앵그리 화낸 영상이 두 개가 유사하게 되면 요 G가 잘 된 거죠. 그리고 요것에 과연 앵그리 하냐, 해피하냐, 해피한 영상을 요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원래 뭐예요? 요게 1이 앵글이죠. 앵글이. 그러니까 요게 페이크니까 두 개가 리얼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D하고 G를 학습을 진행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디스엔탱글 레이튼 코드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잘 나누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섞여 엔탱글. 그래서 레귤라 겐에서는 우리가 이걸 아무리 모디파이해도 스페이스 디멘션 매져서 클리어 미닝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원하는 레이턴 코드가 되는데 이거를 얼만큼 잘 펼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포겐이 이제 인포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Z라는 레이턴트 벡터가 이제 컨트롤 정보하고 Z 다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너레이트 시켜서 영상을 만들고 또 영상을 이제 C를 리제너레이트 이것의 X로부터 C를 클래시파이를 통해서 이걸 찾아내는 거죠. 잘 찾아내도록 하면 요 C가 결국 이것이 사실은 인포메이션 우리가 입력이 몰랐는지 모르는데 이걸 C를 찾아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소위 아까 말했던 레이턴트 벡터의 어떤 컨트롤 개념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이 클래시파이어는 그냥 클래스를 나누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이 리얼이냐 아니냐를 찾는 거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건데 일단 파라미터 쉐어링이고 단지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얘는 라스트 레이어가 클래스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소프트맥스라든지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포겐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C를 넣었어요. 넣고 제너레이시고 리얼 값하고 비교해서 여기서 C를 찾는 거죠. 우리가 AC가 똑같은 거야. 요거를 이제 C에서 클래스를 넣고 C를 찾는 것처럼 레이턴트 어떤 값을 넣고 그 값이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G하고 D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에 의해서 X가 바뀌는데 그 바뀐 것을 다시 내가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왜 인포겐을 하냐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우리가 이걸 상호 정보량이라고 하죠. 상호 정보량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요 두 개의 이 조인트하고 요 두 개가 서로 인디펜던트 할 때 이것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할 경우에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 IXY를 맥시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포메이션 양을 제너레이터는 이거를 최소되도록 만들어주는 인포메이션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래서 C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C를 바꾸면은 이게 그 인포겐에서 첫 번째 바꾸면 이거 캐릭터가 바뀌는 거죠. 1, 2, 3, 4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C1에 그냥 일반적인 레귤러겐에서는 C를 바꾸더라도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약간 이상한 형태에 나타나지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포겐처럼 C를 넣어주고 다시 그걸 찾게 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부여된 거죠. 그래서 이 레이턴트 코드의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그리고 C2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것은 continuous value예요. C1, C2 차례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에서 2까지 바뀌는 로테이션 시키는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집어넣어서 width, 폭이 넓어지고 좀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간단한 제너레이터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수렴되도록 그것이 밸류를 찾아내는 이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너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스택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DC 겐을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겐의 시초였는데 이것의 약점은 너무 레졸루션이 너무 낮다는 거죠. 너무 낮아.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대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축소시켜서 만약에 쫙 붙여놓으면 그럴듯한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레졸루션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스택겐이라고 이름해서 텍스트를 포토 리얼리스틱 이미지 신세시스 바꾸는 거죠. 이게 두 개 같이 한 겁니다. 아까 이 텍스트를 갖다 이미지 바꾸는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써줘요. This bird is gray. 어쩌고저쩌고. 그럼 맨 처음엔 얘는 얘기한 대로 64 정도를 만들어내는 목적을 갖는 그런 제너레이터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VA죠. 제너레이터만 쓴 거니까 VA. 그래서 X로, 텍스트로부터 Z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것에 뮤하고, 시그마를 찾아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업샘플링. 이게 뭐 제너레이터잖아. 그죠? 디코더입니다. 디코더. 그래서 Z로부터 디코더 시켜서 이게 샘플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거예요. 자, 리얼 영상을 넣었어요. 자, 이걸 넣고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성하는데, 요게 이제 이런 값이 얻어지죠. 그럼 이 값들을 이용해서 요 벡터 값을 이용해서 다시 제너레이터 구성합니다. 여기 컨디션 오그멘테이션하고 스테이지 1 리절트를 이용해서 이걸 확대시켜요. 이것이 그대로 왔죠. 그대로 샘플링 해가지고 이게 4x4인데 16x16으로 확대시키면서 이 레지듀얼 블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블록하고 여기 있는 블록 갖다가 서로 뺀다는 얘기죠. 이걸 업샘플링 한 다음에 256 x 256 또는 128 x 128 이렇게 확대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리파이먼트하고 베이스하고 이렇게 바꾸면서 영상이 점점 어떻게 돼요? 고해상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이거를 다운샘플링 하면 결국 이 두 개가 유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를 같이 동시 학습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확대한 그림이에요. 자, 영상을 64x 64로 만들어주고, 리얼 영상을 통해서, 다시 제너레이터 2를 업샘플링, 두 배로 만들어주고, 다시 페이크 영상과 리얼 영상에서 또 다시 또 두 배 만들어.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제너레이터 1, 2, 3를 붙여나가면서, 영상이 더, 작은 영상이 큰 영상으로 우리가 변환해가는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지 컴플리션, 컴플리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컴플리션, 또는 이미지 인페인팅, 이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자,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원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일부를 지워요. 이렇게. 사람이 지워놨어요.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우리가 포토샵을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시킨 망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영상을 주변에 있는 어떤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걸 지웠어요. 지적을 하잖아.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안 탄 것처럼 만들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제너레이트 시켜주는 이러한 영상을 우리가 기법을 이미지 컴플리션이라 그래요. 여기 마찬가지.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건 지우는 건 사람이 지우는 거예요. 마스크예요, 마스크. 사람이 마스크를 지운 다음에 다시 이 마스크를 채우죠.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같은 그림에서 나온 거라는 건 상상이 안 되죠. 따로 찍은 거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를 지우고 채우는 이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논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가장 이제 참고할 만한 논문 이런 것입니다.
자, 영상에 이렇게 매스크하고 이렇게 지워진 영상 두 개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점점 이렇게 컨볼루션과 디컨볼루션 시켜서 영상을 해주고, 여기에는 영상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 채우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매스크를 알고 있으니까 요 매스크 안의 내용이 얼마큼 잘 채워져 있는지를 이렇게 쭉 학습을 해요. 이렇게 학습을,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잖아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이 로스 함수가 미니마이즈가 되거나, 또는 이 전체 영상이, 이제 이걸 전체 영상이 있어야 돼요. 전체 영상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왜? 이게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영상을 알고 있고, 그 영상에 글로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적용해요. 전체 영상. 이거 이제, 여기 이제 큰 영상이잖아요. 250에서 이제 저걸 줄여가면서, 이렇게 컨볼루션 도메인에서 이렇게 다 컨볼루션 네트워크예요. 컨보 네트워크인데, 컨보 네트워크이 이거 리얼이냐 페이크를 체크, 이거 리얼 페이크 체크한다는 얘기니까 개인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제너레이터하고 이곳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서로 번갈아서 여기 값을 수정해서 채우고, 그 채워진 것이 제대로 로스 함수가 수렴이 되도록, 리얼이 되도록 해주면서 이것을 채워가는 이런 기법이 글로벌 앤드 로컬 이미지 컴플리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겐의 응용 부분, 특히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대한 응용 부분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했고요. 여러분들이 논문들을, 관심 있는 논문들을 찾아서 한번 구현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몇 개 레퍼런스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고요. 네, 뭐, 여기 앞에 썼기 때문에 키워드 넣고 하면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